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여정을 함께하는 지식도센트 빅디피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이 주저없이 성심당을 외치실 겁니다. 그저 맛있는 빵을 파는 가게를 넘어 대전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우뚝선 성심당. 하지만 이 성심당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가슴 뭉클하고 때로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이 성심당의 놀라운 발자취를 마치 옆집 친구가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흥미진진한 썰을 풀어주듯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마치 한 편의 소설 같은 성심당의 감동적인 이야기에 푹 빠져볼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1번. 한 찐빵집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나눔의 역사. 성심당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 한국전쟁의 상훈이 채 아물지 않았던 1956년 대전역 앞 허름한 천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상해보세요. 1950년대 중반, 모든 것이 부족하고 절망적이었던 시대, 수많은 피난민과 전쟁 고아들이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갔던 그 시절 말이죠. 그 척박한 땅, 대전역 앞에 초라한 천막을 치고 찐빵을 팔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독실한 천주교 신자셨던 성심당의 창업주 임길순 암브로시와 할아버지와 그의 따뜻한 아내분이셨죠. 이분들은 원래 북한 흥남철수 작전 때 극적으로 월남하여 대전에 어렵게 정착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던 중 대흥동 성당 오기선 신부님께 밀가루 2포대를 받아 찐빵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그저 굶주림을 면하기 위한 생계수단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시작에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숭고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전쟁 직후라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신부님이 주신 밀가루로 만든 찐빵을 팔아 얻은 수익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이타적인 마음이 바로 성심당의 첫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빵을 통해 사랑과 희망을 나누겠다는 창업주의 정신은 성심당의 DNA에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당일 생산한 빵은 당일 모두 소진한다. 이 원칙은 지금도 성심당에서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약속이자 불문율인데요. 이 약속의 뿌리가 바로 나눔에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날 팔고 남은 빵들은 전쟁 고아들이 머물던 보육원, 끼니를 걱정하던 길가의 노숙인,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다고 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매일 밤 빵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힘들게 장사해서 남긴 빵을 자기 이익을 위해 재활용하거나 묵혀두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망설이지 않고 내어주는 마음이요. 자신의 배고픔보다 이웃의 배고픔을 먼저 생각했던 그들의 진정한 사랑과 연민이 담긴 행동이었죠. 정말 아름답고 존경스러운 나눔의 정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숭고한 나눔의 정신은 7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심당의 변치 않는 전통이자 핵심 가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빵을 생산하는 성심당은 여전히 당일 생산, 당일 소진, 당일 나눔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사람들은 성심당을 절대 오래된 빵을 팔지 않는 정직한 집, 따뜻한 마음이 담긴 빵을 파는 사랑이 넘치는 집이라고 굳게 믿고 사랑한답니다. 성심당의 빵이 유독 따뜻하고 정겹게 느껴지는 건 아마 이런 깊고 아름다운 나눔의 역사와 창업주의 숭고한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단실한 빵집을 넘어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사회적 기업의 모범이 되고 있는 성심당의 첫걸음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번. 절망의 순간에도 빛났던 위기와 극복의 드라마. 하지만 성심당의 여정이 언제나 순탄한 꽃길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위기를 겪기 마련인데요. 성심당 역시 몇 번의 큰 고비를 넘기며 더욱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한 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처럼 말이죠. 첫 번째 큰 위기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찾아왔습니다. 당시 이세경영을 맡으신 이명진 대표님의 동생분이 기업의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프랜차이즈 사업에 도전하셨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기업을 크게 키우고 전국적인 명성을 얻으려면 프랜차이즈 확장이 대세였고 많은 기업들이 이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성심당은
빵의 신선도 유지와 각 지점의 품질 관리 등 본점만큼의 꼼꼼한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 프랜차이즈 사업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합니다. 회사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떠안고 심각한 부동위기에 처하게 됐고 대전과 충남 지역에 많았던 공장과 체인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한때는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듯한 성심당의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한 그야말로 회사가 휘청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이때 이명진 대표님은 큰 깨달음과 교훈을 얻으셨습니다. 규모를 무작정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심당 본연의 가치와 철학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내실을 다져 튼튼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리한 확장을 멈추고 가장 좋은 빵을 가장 정직하게 만들자는 초심으로 돌아가 본점을 중심으로 사업을 다시 정비하고 끊임없이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에 집중하며 내실을 다지는 데 온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성심당이 전국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매장 확장에 있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도 바로 이때의 쓰라린 창업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실패는 오히려 성심당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 소중한 자산이 된 셈이죠. 그리고 또 다른 위기, 이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2005년 2월 22일 성심당 본점에 끔찍한 화마가 덮칩니다. 1층부터 3층까지 가게 대부분이 불타버리는 아주 큰 사고였죠. 새벽녘 불길에 휩싸인 가게를 본 이명진 대표님의 아내이자 공동 경영자이신 김미진 이사님은 망연자세라며 이제는 정말 가게를 접어야겠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다고 해요. 평생을 바쳐 일궈온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으니 오죽하면 폐허가 된 가게를 보며 그런 마음까지 드셨을까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과 절망감이 밀려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성심당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가게 복구에 온 힘을 쏟기 시작한 거예요. 성심당은 단순히 우리의 일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족 같은 회사인데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하고 외치며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불에 그려들 시커멓게 변하고 망가진 기계들은 밤낮 없이 수리하고 깨끗하게 닦아냈고요. 성심당은 다시 일어납니다 라는 희망의 현수막을 직접 내걸고 심지어 중고오븐을 어렵게 구해서 다시 빵을 구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복구에 나선다는 소식에 수많은 대전 시민들도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손길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평생 일궈온 가게가 잿더미가 되었는데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가게인 것처럼 자발적으로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복구를 시작하는 모습이요. 얼마나 끈끈한 유대감과 깊은 신뢰 그리고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직원들의 이런 헌신적이고 눈물거운 노력 덕분에 불이 난 짓 한 일주일 만에 가게가 정상적으로 문을 열 수 있었답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순간을 모든 직원들이 함께 이겨낸 경험은 성심당의 기업 문화에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지금의 끈끈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빵 하나를 만들도 빵집 하나를 다시 세워도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이름으로 해냈기에 더욱 빛나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3번. 대전과 함께 영원히 지역 사랑 경영 철학. 성심당은 단순히 맛있는 빵을 만드는 빵집을 넘어섭니다. 그 안에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번영하겠다는 아주 특별하고도 깊은 경영 철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상생, 독점이 아닌 나눔의 경영. 이웃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비로소 성심당의 빵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심당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단순히 빵을 많이 팔아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빵을 통해 사람들에게 따뜻한 행복을 전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겠다는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정말 멋지고 본받을 만한 목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독특하고 숭고한 경영 철학 덕분에 성심당은 대전 시민들에게 단순한 동네 빵집 이상의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전 사람들은 성심당을 우리 대전의 자랑,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이자 아이콘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실제로 대전역에서 성심당의 노란빵 봉투를 들고 기차에 오르는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의 얼굴에 왠지 모를 뿌듯함과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성심당은 이제 대전을 방문하는 이들이 꼭 들러야 할 필수 코스이자 대전을 기억하게 만드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성심당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티소고마와 부추빵 같은 독보적인 대표 메뉴들이죠. 갓 튀겨내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한 파단금과 찹쌀떡이 어우러진 티소고마는 바삭한 튀김 소보로의 혁명이었고
은은한 부추향과 계란의 고소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부추빵은 건강하고 이색적인 맛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대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빵들을 끊임없이 선보이면서 대전의 맛과 멋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답니다. 빵 하나에도 대전의 정체성을 담아내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심당의 위상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교황님의 공식 식사빵을 만든 기업이 바로 성심당이었다는 것.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교황님의 식탁에 오를 빵을 지역의 한 빵집이 만들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성심당의 맛과 품질, 그리고 기업의 신뢰도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어떠세요? 평범한 빵집을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기업이라는 느낌이 팍팍 오시죠? 현재 성심당은 약 9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대규모 향토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성심당만의 특별한 가치가 빛을 발하는데요. 바로 학력, 성별,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학벌이 어떻든 오직 빵에 대한 열정과 성심당에 대한 애정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한다는 열린 채용 문화를 가지고 있답니다. 덕분에 오랜 세월 성심당과 함께 성장해온 장기 근속 직원들이 많고 이들이 회사의 역사를 공유하며 더욱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죠. 직원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가족처럼 여기는 경영 철학이 바로 성심당의 또 다른 성공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좋은 빵이 나온다는 믿음이 성심당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대전의 작은 찐빵집에서 시작해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눔과 상생의 아이콘이 된 성심당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빵을 만드는 것을 넘어 빵 하나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겠다는 진심 어린 철학이 깊이 느껴지셨나요? 성심당의 빵이 유독 따뜻하고 맛있게 느껴지는 건 아마 그 안에 담긴 단순한 재료의 맛을 넘어선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기 때문일 거예요. 다음에 대전에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곳에서 성심당 빵을 드시게 된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을 잠시 떠올리시면서 그 빵 한 조각이 가진 깊은 역사와 의미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여러분에게 더 특별하고 감동적인 맛으로 다가올 거랍니다. 빵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니 정말 놀랍죠? 오늘 성심당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감동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는 또 다른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